손흥민 측은 진술서에서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 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양 씨와 손흥민은 교제를 이어오던 중이었는데 5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양 씨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6월 2일 원정 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 씨와 만난 걸 인정한 것인데요.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던 거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언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복수의 언론은 손흥민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을 담아 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손흥민 왼쪽 손가락에 반지를 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약 한 달쯤 지나 발생하였습니다. 손흥민 측은 한 달 뒤쯤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며 이에 손흥민은 양 씨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양 씨 측은 금전을 요구한 채 만남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손흥민 측은 양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3억 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가 손흥민에게서만 돈을 받게 된 건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두 남성에게 모두 연락했으나 손흥민만이 양 씨의 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초음파 사진 역시 양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손흥민의 아이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임신한 양 씨도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앞선 20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양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씨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용 씨가 근데 너 누구 애인지 정확히 알아? 라고 묻자 양 씨는 누구 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용 씨는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 명한테만 갔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은 양 씨가 손흥민과 같은 기간의 관계를 맺은 사업가 남성으로 2번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양 씨가 자신을 만나던 시기 동시에 다른 남성도 만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양 씨와 사이가 틀어진 용 씨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용 씨는 양 씨와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진술서를 낸 손흥민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신상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나 공갈 혐의로 구속을 앞두고 있어 많은 네티즌들이 그녀의 신상을 캐내려고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대 모델계 종사자인 양모 씨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나이, 이름, 얼굴 사진, 인스타 정보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 커뮤니티 글들 속에서 피의자 이름이 양민이라는 사실이 언급되긴 했으나 일부 광고를 위한 가짜로 만들어낸 인스타 주소이기도 하는 등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이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손흥민을 이용하여 현재 남자친구인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입니다. 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현재의 남자친구와 전 연인을, 그것도 유명 스포츠 국민 스타인 손흥민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팬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고 있는데요. 한편에선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 아닌가? 떳떳했다면 왜 3억 원을 줬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도 다 큰 성인인데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 사생활 영역이다, 협박범을 비난해야 한다라고 두둔하는 의견도 있다. 남성 위주 커뮤니티와 여성 커뮤니티에서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손흥민 측은 명백한 피해 상황이고 어떠한 선처도 없다며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바른 생활 사나이 이미지에 흠집이 난 손흥민이 이 곤경을 어떻게 빠져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오는 2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어 이번 사건이 그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로 무대에서 쌓아온 명예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소속사와 발 빠르게 대응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과 최종 형량입니다. 허위 사실을 통해 금품을 뜯어내고 인격을 침해한 범죄가 엄정하게 심판받아야 유사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보안과 신속한 법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손흥민 협박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출전했으며 어떠한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는 전반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 앉아 있다가 부상당한 히샬리송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손흥민은 부진한 성적 때문에 토트넘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심한 비판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전 경기에서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것이 비난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에게 우승을 안긴 득점자 브레넌 존슨의 경기 후 인터뷰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터뷰에서 존슨은 손흥민이 전반전에 출전하지 않았던 이유와 경기 중 슈팅조차 없었던 진짜 이유를 밝혔고 현장에 있던 모든 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승리 이후 다니엘 레비 회장이 손흥민에게 전달한 뜻밖의 지시가 축구를 술렁이게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마침내 수년간 무관의 아픔을 끝내고 유로파 리그 결승에서 맨유를 1대0으로 꺾으며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이 승리는 런던 클럽에게 역사적인 쾌거일 뿐 아니라 특히 토트넘에 10년을 바친 헌신적인 주장 손흥민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손흥민이 더욱 빛나기를 바랐던 일부 팬들에게는 완벽하지 않았는데요. 경기에서 손흥민은 투입되었고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과 날카로운 역습을 만들어냈지만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SNS에서는 토트넘이 이번 경기의 유일한 골 장면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영국 언론은 이번 결승전이 양팀 모두에게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보도했으며 유로파 리그 우승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과 함께 이적 시장 및 재정 운영에서 큰 도움을 제공한다고 했죠. 이에 따라 양팀은 리그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고 유로파 리그 우승의 전력을 집중했습니다. 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은 손흥민이 결승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 전 발표된 출전 명단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많은 이들은 손흥민이 좌측 윙포워드로 선발 출전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대신 히샬리송이 왼쪽, 솔로몬과 중앙 존슨이 오른쪽으로 배치되어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일부 팬들은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손흥민을 기용하지 않은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조롱도 나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아직 완전히 부상을 회복하지 못해 전 경기를 소화할 체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죠. 포스테코글루는 전반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후반에 체력이 떨어진 상대로 손흥민을 투입하는 전략을 세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 실점이라도 하면 전술이 모두 무너지는 위험이 있어 이 전략은 다소 무모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결승골의 주역 브레넌 존슨은 전혀 다른 시각을 제공하며 무대 뒤 이야기를 공개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존슨은 사실 오늘 손흥민 형이 선발로 나설 수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다. 경기 당일 컨디션에 문제가 있었고 팀을 위해 벤치에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직접 말해주었다. 정말 리더다운 선택이었다라며 우리는 주장 형이 희생을 보고 더 힘을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손흥민은 팀이 전략과 후배들의 사기를 위해 스스로 선발 자리를 양보했다는 뜻이죠. 이 소식은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이라며 칭송이 쏟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경기 종료 후 다니엘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따로 불러 이제 내가 원하는 선수를 데려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0년간 팀을 지켜온 주장에게 우승을 선물한 뒤 선물처럼 전권을 줬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토트넘은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주전 공격수 및 중앙 미드필더 보강을 예정하고 있으며 손흥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은 비록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진정한 리더로서의 면모와 팀을 위한 희생으로 진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우승은 단지 트로피 그 이상으로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를 다시금 증명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